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의 개념이 아니라 지문을 그냥 즐겁게 읽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좀 재밌는 지문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뭐냐면은 그냥 다른 거 유클리드 그냥 사람 이름인데 다른 거 아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공부한 모든 도형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공부한 모든 도형에 대한 정의, 모든 도형에 대한 공식, 뭐 피타고라스 정의, 그리고 뭐 무슨 내각, 외각 공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좌표 평면에서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살면서 공부한 개념, 이 개념이 전부 다 유클리드 기하학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를 주죠. 유클리드 기하학이랑 생각하는 게 다른 거야. 여태까지 너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그러니까 택시 기하학의 입장으로 바라보면은 고정관념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사고의 틀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건 좀 알아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실제로 건축이나 뭐 건설 도시 설계 이런 데서도 많이 쓰는 거리 계산법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도 좋긴 한데 마지막 문제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안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는 좀 잘못 나온 문제예요. 조금 보면서 짜증났는데 너무 끼워 맞추기로 해가지고 지문을 보면서 지문이랑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기에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심지어 선지도 하나 처음 나올 때 잘못 나와가지고 정오표에 새로 수정된 내용이 나오기도 했죠. 좀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어찌됐건 간에 문제 푸는 것보다는 6번이랑 8번 문제 같은 경우 6, 7, 8번 되게 괜찮아요. 5, 6, 7, 8번은 전부 다 풀어봐도 상관없는데 9번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 너무 골머리 싸매지 말고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그냥 버리고 잊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럴 것 같아요. 그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서 그냥 읽을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택시 요금, 택시 기하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읽으면서 그 점은 전부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나오죠. 그리고 얘가 나왔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아니라 얘구나.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 8번으로 나오죠. 만약에 이걸 눈으로 보면서 계산이 안 된다면은 요 정도 계산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수학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산수인데 어떤 산수적인 내용이 나왔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계산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림이 하고자 하는 말, 이 지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찌됐건 간에 택시기사는 이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택시기사의 요금 제도는 본인들, 그러니까 택시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요금 제도라는 것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전제를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택시회사가 만든 요금 제도는 본인들이 더 이득 보려고 만든 요금 제도라는 것은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시속 30km라는 게 임계값이라고 하는데 임계치라는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물이 그릇에 계속 차오르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물이 차오르는 상태에서 흘러내리는 상태로 바뀌죠. 그 바뀌는 순간을 물이 차오르는 임계치를 넘어서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대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결국은 대상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간되는 한계, 여기서는 30km 아래와 30km 시속 30km 아래와 시속 30km 위의 속도에서 각각 적용하는 요금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속 30km가 임계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을 합시다. 눈으로 보면서 만약에 8번 문제를 잘 못 풀었다면은 이거를 스스로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고 이런 애가 나오면은, 그리고 문제를 한번 봤을 때 계산해야 되네? 계산해야 되네?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임계값인 시속 30km를 봅시다. 시속 30km면은 얘는 분속 몇 킬로미터예요? 이건 그냥 암산되죠? 1시간은 60분이니까 60으로 나누면은 분속 2분의 1 킬로미터죠. 몇 미터예요? 500m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인 500m, 500m당 또는 60초당 100원의 주행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시속 30km일 때 1분에 500m를 가고 100원이라는 추가 요금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거, 60초, 500m, 그리고 30km, 시속 30km는 다 같은 말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위로 올려서 시속 40km라고 해봐요. 얘는 분속 60분으로 나누면은 60분의 40이니까 3분의 2km죠. 얘는 미터로 치면은 몇이에요? 666m라고 합시다. 그리고 시속 20km예요. 근데 이렇게 구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얘는 3분의 4를 곱해주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 그치? 여기다 500m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시속 40km 1분에 이동하는 거리, 500m에다가 3분의 2를 곱해주면 또 시속 20km로 1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되겠죠. 근데 얘도 그냥 따로 그냥 해보면은 분속 이렇게 똑같이 60으로 나눠주면 얘는 3분의 1km일 거예요. 그러면 몇이죠? 333m라고 칩시다. 자, 보시면은 얘는 1분에 666m를 갑니다. 그쵸? 1분에 666m를 가요. 근데 기준점은 1분에 500m일 때 100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분으로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이 애초에 정해졌던 기준인 500m보다 훨씬 더 가게 돼요. 그러면 얘네 택시기사,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죠. 우리는 500m에 100원을 받고 싶은데 시속 40km로 가버리면 666m를 가고 100원을 받네? 그러니까 그냥 500m를 기준으로 잡자. 시간을 기준으로 잡지 말고 500m를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는 돈을 더 받을 수 있어. 얼마? 133.3333 원이겠죠. 그쵸? 여기에서 500m를 기준으로 잡으면 1분에서 좀 내려가긴 하겠죠.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찌됐건 간에 얘네가 1분 동안 달리는 거리는 1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산정을 한 거예요. 미터로. 얘네는 어떻게 될까요? 얘네는 1분에 몇 미터를 가게 될까요? 333m죠. 이건 뭐예요? 가격으로 치면은 66.66666 원이죠. 아이고, 얘 또 가려졌네. 그러면 얘네는 미터로 치면 1분에 66원밖에 못 버네. 그러니까 1분으로 기준을 삼아야지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문단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속도가 느릴 때는 시간으로 잡는 게 이득이니까 시간으로 잡아야겠다. 속도가 빠를 때는 멀리 가니까 거리로 잡는 게 이득이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여기도 계산을 해볼까요? 알고 보니 친구가 탄 택시는 호텔로 가는 동안 시속 20km의 일정한 속도로 달렸대요. 시속 20km의 일정한 속도로 달렸고요. 그러면은 9분 곱하기 3분의 1 킬로미터죠. 얘는 몇이에요? 3km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썼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66원이 될 텐데 그냥 1분으로 쳐가지고 100원으로 하자 이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1분으로 치면 100원이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가격을 올려봤자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시속 20km의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달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000원 플러스 900원이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탄 택시는 처음 2km는 시속 40km로 3분을, 사실 이거는 별로 알 필요가 없고 3분이 뭐 어떻게 가느냐 알 필요가 없고 그냥 2km를 시속 40km로 갔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시속 40km는 시간 기준이 아니라 거리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거리 기준으로 했을 때 2km는 500m 곱하기 4니까 400원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처음 3분 동안은 2,400원이 됐을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8번의 1번. 내가 탄 택시가 처음 3분간 달린 주행요금은 400원이겠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를 해봅시다. 그 다음 1km는 시속 10km로 6분을 달렸기 때문이다. 이 1km를 어떻게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30km보다 더 낮은 속도, 더 느린 속도로 갈 때는 이 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6분이니까 600원이 돼가지고 총 가격은 2,000 플러스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1번은 맞는 말이죠. 지금 8번 풀고 있어요. 8번 풀고 있습니다. 1번은 맞는 말이죠. 그리고 2번은 어떻게 되죠? 내가 탄 택시가 시속 10km로 6분간 달린 주행요금은 600원이죠. 그쵸? 3번 내가 탄 택시의 요금은 친구가 탄 택시의 요금보다 300원이 더 많았겠군. 3번이 틀린 말이겠죠. 100원이 더 많았겠죠. 친구가 탄 택시나 내가 탄 택시 모두 택시를 타는 순간 기본 요금이 2,000원이 산정이 되죠. 그리고 5번 친구가 탄 택시는 시속 30km 이하로 달렸기 때문에 60초마다 100원의 주행 요금이 올라갔죠. 이렇게 돼서 같은 요금으로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뭔가 비합리적이잖아. 같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서 6번을 풀자면, 여기서 6번을 풀어보자면, 여기다 그냥 그려봅시다. 여기서 6번을 풀자면, 단위거리당 요금이 Y축이고 X축은 뭐예요? 속도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시속 30km고요. 그쵸? 자, 그러면 언제나 이 그래프 문제를 풀 때는 X축이랑 Y축을 잘 봐야 돼요. 속도, 단위거리당 요금. 자, 우리 이렇게 계산을 했죠. 속도가 올라갈 때 일단
여기서 볼까요? 일단 이 시속 30km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얘보다 속도가 높아지면, 낮아지면은 같은 거리당 요금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이렇게 본 공식을 보고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공식을 보고 풀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공식을 보고 풀었을 때, 공식이 여기 지금 333m인데 100원이 산정이 돼 있잖아요. 그쵸? 333m인데 100원이 산정이 되어 있어요. 가격 정책상으로는. 그리고 여기서는 666m인데 133원이 산정이 돼 있어요. 그쵸? 그쵸? 이것은 같은 비율이죠. 얘랑 같은 비율이죠. 아까 이렇게 곱했죠. 시속 30km에서는 거리로 잡아도 시간으로 잡아도 가격은 1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거리로 잡은 기준을 그대로 위로 올려온 거죠. 거리로 잡은 기준을 위에서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같은 거리당 요금은 똑같단 말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속도가 빨라져도. 사실 근데 얘보다는 이 낮을 때, 속도가 낮을 때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하느냐, 시간을 단위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30km보다 속도가 낮아지면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는 당연히 낮아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아니라 1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을 했다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게 이득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 계산 필요 없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 필요 없이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여기서는 시간, 즉 1분당 거리고, 여기서는 500m당이 유지되잖아요. 이 아래는 시간으로 잡는데, 시간으로 잡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지? 시간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게 여기에서 1분으로 잡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한다 그랬잖아. 속도가 느려질수록 1분당 가는 거리는 점점 줄어들게 될 테고,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1분에 똑같이 100원이라는 요금이 산정이 되니까, 그렇다면 속도가 낮아질수록 같은 거리당 요금은 더 높아지는 거게 되겠죠.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미 다 근데 이해를 하긴 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파악을 했으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 개형이 1번밖에 없어요. 6번에. 그래서 바로 맞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일부러 지금 이야기를 좀 오래 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이건 다 풀었어. 이제 이건 다 했는데, 이거 다 지울게요.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어찌됐건 간에 취득세를 산정하는 방식 역시 이렇게 돼가지고 2억 1,000,000원짜리가 2억 원짜리보다 엄청나게 큰 손해라고요. 2배 넘게 내게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차등세율 제도라고 한대요. 차등세율 제도를 적용하는 이유, 요거는 5번에 3번 선지죠. 얘네는 소득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또한, 왜 속도가 느릴 때
왜 속도가 느릴 때 분단위로 요금을 받느냐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500m를 가는데 10분, 20분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계속 시동은 켜져 있지. 기름은 계속 날아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득을 못 얻는다는 거지. 거리로 치면은. 그래서 운전기사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좋은 말이고 나쁜 말로 치면은 택시기사의 이득을 위한 거예요. 이들이 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정책적으로 좀 요금이 좀 많이 요즘에 얽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합리적으로 택시기사가 그 택시 업무를 쭉 자기의 생활을 보전하면서 쭉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적정한 합리적인 요금이 그거라는 거죠.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뭐 택시기사만 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기업, 모든 판매자는 자기가 살기 위한 요금을, 비용을, 요금, 뭐 메뉴판, 가격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자, 어찌됐건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에서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갈라가지고 생각해 주는 거죠. 일반적인 기하학적인 시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택시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점 A와 B 사이의 최단 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x랑 y가 있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 씌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택시기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도시가 이렇게 막 있잖아. 도로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택시가 지금 여기 있어요. 목적지는 여기에요. 그런데 여기 건물들이 막 있는데 택시가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정답은 없다죠. 택시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택시기사의 입장에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는 X 더하기 Y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택시기사의 입장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의 입장에서 선분 A, B의 길이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입장에서 선분 A, B의 최소거리는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 씌운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런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인 택시 기하학에서는 A점과 B점의 최단 거리는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선은 무조건 이런 직각 격자무늬를, 이게 격자무늬라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격자무늬를 끼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분 A, B의 거리는 x 더하기 y죠. 이게 바로 x고 이게 바로 y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택시 평면이라는 건데 원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원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것들의 집합이고 그것을 유클리드 평면에서 나타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원 모양이 되죠. 그런데 똑같이 정의한 원의 개념을 이게 5-5번의 문제 5번의 첫 번째 문제의 5번 선지가 답인 이유입니다. 알 수 없는 거죠. 원에 대한 정의가 같다 그랬어요. 근데 다르다고 했으니까 5번 문제가 이렇게 풀렸고요. 근데 문제 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지문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한 거라서. 그리고 지금 5번, 6번이랑 8번이 풀렸죠. 7번을 좀 이따 풀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봅시다. 자, 보면은 이렇게 이 칸의 거리가 1이에요. 근데 택시 기하학에서 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두 점의 최소거리가
두 점의 최소 거리가 이 대각선,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대각선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택시 운전수처럼 사각형인 도로를 운전하면서 가는 최소 거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의 거리는 얘가 아니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씌운 게 아니라 대각선의 거리는 x 플러스 y가 됩니다. 그래서 이 0이라는 점에서 같은 거리를 가진 점을 전부 이어보면 여기서 하나, 두 개,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두 개죠. 여기는 뭐예요? 하나, 두 개라는 거예요. 이것도 1, 2라는 거예요. 거리가 루트 2가 아니라 택시 기하학에서는 얘도 1, 2, x 더하기 y라는 거죠. 루트 2가 아니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씌운 게 거리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 점, 이 점, 이 점, 그리고 얘네를 똑같이 뒤집어 놓은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모두 원점과의 거리가 2인 원의 정의에 부합하게 되는 거죠. 그럼 택시기하학에서 이렇게 생긴 얘는 원이라는 거예요. 실생활에서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최단 거리는 대각선이 아니라 실생활, 운전하고 걸어가고 이런 것들을 따지자면 우리도 전부 다 이렇게 각진 도로 사이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진 도로 사이를 쭉 가는 것을 합치면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 막 이렇게 간다고 쳐도 얘네를 전부 합치면은 결국은 이렇게 생긴 애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실생활에서의 거리는 이 택시 기하학으로 재는 것, 택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래서 이 택시 거리, 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곳, 건축이나 뭐 건설이나 그런 데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도시 설계나 이런 쪽에서. 저는 정확히 몰라요. 아니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7번을 마저 풀어볼까요? 7번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 뭐죠? 택시요금 산정 방식, 그리고 니은 취득세 산정 방식이죠. 얘네를 이해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얘네는 뭘까요? 어찌 됐건 간에 기역이랑 니은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비합리적이라 그랬죠? 왜 비합리적일까요? 임계값에 의해 요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2,900원이랑 3,000원의 차이가 났던 거죠. 이것이 바로 비합리적인 거죠. 이 부분을 선지 5개 중에 찾아보세요. 이게 그대로 4번에 나오죠. 세 번째 문제, 7번 문제에서. 답은 4번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문제 설명하면서 일단 다 풀긴 했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됐네. 이거는 좀 배속을 해가지고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인 얘가 있는데 얘를 설명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만 딱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 설명이 사실은 불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아예 그냥 안 보고 그냥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보면은 일단 복수 정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 이 선지 지금 1번 선지 초반이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 문제의 정답은 복수 정답 1번, 5번이 둘 다 복수 정답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택시 거리를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택시거리에서 대각선은 x 더하기 y라 그랬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루트 씌운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대각선의 거리, 이 얘의 거리는 몇이겠어? 우리 빨간색으로 다 써볼까요? 거리를. 얘의 거리는 몇이겠어요? 2죠? 얘도 2죠? 얘도 2죠? 얘도 2죠? 그러면은 이 선분의 거리 4죠? 이 선분의 거리 4죠? 이 선분의 거리는 뭐예요? 그냥 가로니까 얘도 4죠? 얘는 뭐예요? 4예요. 얘도 뭐예요? 4예요. 얘는 뭘까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8이에요. 그쵸?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됐나요? 택시 거리에서 대각선은 가로 더하기 세로가 그 바로 대각선의 거리? 대각선의 길이? 계산 공식이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본 거예요. 대각선은 2니까 2, 2,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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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 거리로 생각을 하면은 A는 두 변의 택시 거리가 같으므로 셋 중에서 두 개의 택시 거리가 같죠. 그러니까 택시 기하학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택시 거리로 치면은 세 변의 거리가 모두 똑같은 A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은 정삼각형인데 모든 정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쵸? 모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BS에서 정오표를 내줬어요. 뭐라고 내줬냐면은 세 변 중 두 변만 택시거리가 같으므로 택시기하학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겠군. 근데 이 세 변 중 두 변만이라는 말은 사실 틀렸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B는 세 변의 택시거리가 같으므로 세 변의 택시거리가 같지 않죠. B는 4, 4, 8이죠. 3번 택시기하학에서의 정삼각형은 세 내각의 각각 60도인 삼각형이겠군. 택시기하학에서 정삼각형은 A인데 90도, 45도, 45도죠? 아니죠? 4번 택시기하학에서의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겠군. 방금 전에 우리 변 길이 썼죠. 4죠. 4죠. 90도죠. 4죠. 4죠. 90도죠. 얘네 둘이 합동인가요? 아니죠. 그럼 답은 5번인데 택시기하학에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개의 내각이 각각 45도, 하나의 내각은 95도라고 할 수 있겠군. 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이 두 변의 끼인 각이 90도라는 말이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거 맞나? 이거 맞지? 정의 이거 맞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변의 끼인 각이 90도인 삼각형은 두 개의 내각이 각각 45도, 하나의 내각은 90도라고 할 수 있겠군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이에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개의 내각이 각각 45도, 하나의 내각은 95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라는 거야. 이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택시 기하학에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라는 것을 그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라는 애를 그린다고 치면은 어찌됐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그리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이 가로와 세로 선분은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에서는 가로 선분 자체, 세로 선분 자체, 그리고 가로 선분 자체를 재는 것은 공유하죠. 동일하죠. 그런데 대각선 선분의 길이를 재는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둘에서 뭔가 요상한 차이점이 생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얘는 택시 기하학에서 정삼각형이에요. 얘는 택시 기하학에서 정삼각형이긴 한데 택시 기하학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이 무슨 말이냐? 그냥 이 그림에 우리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릴 수 없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좀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얘는 직각이고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도 역시 이등변 삼각형이고 직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를 보면 두 개의 내각이 각각 둘 다 45도고 하나의 내각이 90도니까 여기에 합치한다라는 의미로 이 문제를 낸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어떻게 그리지? 택시 기하학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애를 그릴 수가 있나? 막 생각을 해본 거지. 얘는 왜냐면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4고 4인데 택시 기하학에서는 8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변이 4고 한 변이 8인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나? 이 삼각형의 각 세 변의 길이는 긴 변의 길이는 짧은 변 두 개의 길이의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것은 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고 그럼 택시 기하학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도 말하면서 이거를 왜 말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거는 그건 것 같아요. 답지를 한번 봐볼까요? 답지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택시 기하학의 거리 산정 방식에 따르면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격자 모양을 포함하게 된대요. 격자 모양을 포함하게 된대요.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그쵸? 이건 우리 x 더하기 y로 알아봤잖아요. 따라서 보기의 a는 택시 기하학에서 정삼각형이 맞죠? 4니까요, 거리가. 그런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비례요. 얘는 90도, 45도, 45도래요. 그래서 그냥 얘는 5번이 맞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난 모르겠어. 뭔 말인지. 이 지문을 읽고 이 보기를 읽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그냥 그려져 있는 대로 보고 판단하라고? 너무 그러니까 수특이 허술하다는 이야기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저도 여기까지밖에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맞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지문을 버리면 안 돼요. 이 지문은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지문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 9번 문제 전에 나머지 4문제는 꼭 다 풀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걔네들은 잘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엄청 오래 얘기했네. 여기까지 할게요.